네, 우리 미취학지구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친구들 특강을 듣게 될 텐데, 우리 친구들은 게임보다 그리고 핸드폰보다 하나님이 더 좋은 친구들을 만나요? 그렇다면 전도사님과 함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찬양해 보면서 율동을 해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가만히 있지 말고 신나게 율동해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해 볼게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나의 기쁨이 됩니다.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 주셨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나의 생명이 되셨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나의 기쁨이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나의 기쁨이 됩니다.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 주셨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나의 생명이 되셨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나의 기쁨이 됩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다음 특강으로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오늘은 미취학 온라인 세계관 특강 두 번째 시간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강의의 제목은요, 코로나19 이후 온택트 시대 미디어 절제력을 키우는 방법이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강의해 주실 분은요, 지난주와 동일하게 놀이미디어 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 권장희 소장님 모셨습니다. 이 시간에 강의 들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이 시대를 이겨가며 살아갈 수 있을지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소장님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만났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실제로 스마트폰이 두뇌를 바꾼다고 했을 때 그 두뇌에 뭐가 바뀌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그것이 뉴런이 만들어지고 그 틈에서 시냅스 모양을 만드는데 그 시냅스가 1층, 2층, 3층 두뇌 안에서 만들어지는 과정이 두뇌 발달인데, 스마트폰은 거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선택과 경험이 시냅스를 만들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오늘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럼 우리가 살아내야 이 시냅스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잘 만들 수 있는가.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집에서 많이 생활하는데 미디어 절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간단하게 좀 보려고 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 밥만 먹고 잠만 잘 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를 잘 따라했다는 사실이죠. 그죠? 만약에 우리 아이가 엄마 아빠가 재롱을 하고 까꿍까꿍 애기야 따라해봐 이러면서 막 하는데 애기가 따라하지는 않고 째려보면서 저분들이 뭔 짓을 하는 것인가 이러고 가만히 있었다면 우리 아이는 사람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머리는 커졌겠죠. 아까 지난번에 늑대 개와 같이 산 친구처럼 몸은 커지고 얼굴도 커지고 다 커졌지만 사람처럼 행동은 못하는 거죠. 왜? 안 따라했기 때문에 사람을.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따라했어요. 근데 따라한 이유를 과학자들이 또 알게 된 거예요. 왜 따라하는지. 1996년에서야 알게 됐어요. 얼마 안 됩니다. 우리가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안 거는 그렇게 역사가 오래되지 않아요. 얼마 안 됐는데 이분이 뭘 했냐면 동물을 가지고 먼저 실험을 했는데, 자, 제가 바나나를 먹으면서 뇌를 찍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앞사람이 바나나 먹는 걸 보면서 뇌를 찍는 거예요. 그 두 사진을 비교해 봤더니 두 사진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바나나 먹고 있을 때 사진과 바나나 먹는 걸 보고 있을 때 사진이 똑같아. 무슨 얘기냐면 1000억 개 뉴런이라는 나무에는 전부 거울이 달려있더라, 이 말이에요. 거울이 있어서 따라했던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따라했어. 엄마 따라했어. 엄마가 혀를 내밀면
아기는 금방 엄마의 표정을 따라합니다. 겨우 30cm 앞만 볼 수 있는 신생아도 엄마의 표정을 따라합니다. 선명하게 보이지 않아도 직감적으로 표정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마치 거울을 보듯 다른 사람의 표정을 따라하려는 본능은 우리 뇌에 있는 거울신경 덕분입니다. 거울신경은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마치 자신이 똑같이 행동하는 것처럼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기들이 응애하고 태어났다는 얘기는 천억 개 나무 틈에서 천조 개나 되는 시냅스를 잘 만들어내야 될 과제가 있다는 뜻이죠. 그걸 잘 만들어야 사람이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기들이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뇌에다 뭘 만들어 놨다고요? 거울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따라하기만 하면 사람이 되게끔 만들었다는 뜻이죠. 그럼 이제 부모는 어떤 책임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모에게 이렇게 말할 거예요. 너 아들에게 뇌에다가 거울 달아놨다 이렇게 말했다는 뜻이에요. 자, 거울 달아놨다고 말해준다는 얘기는 이제 부모는 뭘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보여주는 존재라는 거죠. 부모는 잘 보여주는 것이 자녀의 두뇌 발달을 위해서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부모는요, 우리 아이가 잘 자라도록 밥을 해주고 잘 재우고 이런 걸 도와줘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피곤해도 엄마 오늘 너무 피곤하니까 오늘 저녁 굶는 거야. 밥 없어, 나 피곤해. 이러지 않잖아요, 어떤 부모도. 그죠?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차라리 내가 먹을 밥이면 할까 안 할까? 나 힘들면 차라리 굶어요, 엄마들은. 그래도 힘들어도 어떻게 해요? 아이를 먹이기 위해서 하죠. 막 찔리는 분이 계신가 지금? 예,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부모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부모는 자녀가 거울을 달고 하나님이 부모를 따라하도록 만들었다는 얘기는 내가 피곤하고 내가 힘들어도 아이 앞에서 옳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정말 밥 해주듯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과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과 싸워서 이겨내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부모는 내가 오늘 기분 나쁘다고 해서 기분 나쁜 대로 행동하면 안 되고요. 내가 지금 되게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혔다고 해서 부정적인 말을 막 하면 안 되는 거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먹어진 상태에서 그 말씀에 입각해서 옳은 선택을 매일매일 하기 위해서 노력해 가야 되는 거야. 그래야 아이는 그 선택을 하는 것이죠. 자, 이 그림 보세요.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우, 저놈은 걷는 것이 자기 애비랑 똑같아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이 아이가 아빠가 좋아서 따라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빠가 좋아서 따라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는 유모차에 앉아있을 때부터 뭘 보고 있었다고요? 유모차에서 재수없이 아빠가 보인 거야. 아빠가 보였어. 보인다. 이미 뇌는 거울이 있으니까 어떻게 이미 그때부터 따라하면서 이미 시냅스를 만들고 있었던 중이에요. 자, 이 그림 보세요. 아빠 밥 먹으면서 뭐 하나 봤더니 밥 먹으면서 손에 뭐 들고 있어요? 폰 들고 있어요. 엄마 밥 먹으면서 폰 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게 뭐예요? 선택과 경험은 시냅스 모양을 만든다 그랬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선택은 스마트폰을 보고 있으니까 두뇌가 그렇게 반응을 하겠죠. 근데 아들을 보니까 아들은 스마트폰이 없어요. 근데 눈은 뭘 보고 있어요? 아들 눈은 아빠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 아들의 선택과 엄마 아빠의 선택이 달라, 보기에는. 그러면 시냅스는 달라져야 돼. 그런데 아들 뇌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거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뇌 속에서는 세 사람의 선택과 경험은 같다 다르다? 똑같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 같이 들으시는 부모님들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지금 아이들에게 TV 그만 봐라, 게임 그만해라, 스마트폰 또 하냐,
이런 말 할 때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아들, 딸이 나를 보고 있을 때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부모는 먼저 자신의 욕망과 잘 싸워서 이겨내야 그 아이들이 그 좋은 시냅스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같은 원리로 아이들에게 책 읽어라, 책 읽어라, 책 읽어라 이런 소리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엄마 아빠를 본다 싶으면 빨리 책부터 피세요. 안 읽어도 돼. 눈 침침하니까 그냥 전시만 하는 거 10분. 하루 10분 전시하기. 애가 날 본다. 빨리 책 펴고 이러고 있어요. 10분만 버텨. 그럼 아이는 엄마 아빠가 책을 읽고 있으면요. 거울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의식하지 않은 채 책을 꺼내서 보는 아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이 누가 우리 아들한테 물을 수 있죠. 갑자기 왜 책 보니? 모르겠는데요. 자기는 몰라요. 왜냐면 거울이 뉴런들이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는 우리 아이들의 몸을 잘 만들기 위해서 많은 부분을 우리가 도와주죠. 밥도 먹여주고 잠도 잘 재워주고 좋은 거 해주고 좋아요. 동일하게 여러분 부모가 된다는 것은 우리 아이가 신앙 안에서 잘 자라도록 부모님들이 아이와 함께 성경을 읽고 같이 책을 읽고 같이 기도를 하고 같이 찬양을 하고 집에서 옳은 삶들을 집에서 잘 살아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은 그런 좋은 시냅스들을 만들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가정을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거 보겠습니다. 두뇌 과학자들이 뇌를 연구해 보니까요. 놀라운 사실이 있었는데요. 우리의 두뇌는요. 움직임과 놀이를 통해서 고전적인 사고를 하도록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통적인 생각은 뭐냐면 노는 것과 공부하는 것을 분리시켜 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놀고 있으면 그만 좀 놀고 공부해야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두뇌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요. 특히 영유아기부터 13살까지는요. 놀이하고 움직이는 모든 활동들이 시냅스를 만드는데 나중에 공부할 때 어떤 시냅스를 갖다 쓰냐면 그때 만들어 놓은 놀이와 운동할 때 만들어 놓은 시냅스를 다 갖다 쓰더라는 거예요. 쉬운 예로 어느 비어있는 공터에 공장들을 진다고 해보세요. 저 공장을 지으면 공장에서 만든 물건을 내다 팔아야 되니까 뭘 만들어야 돼? 반드시 도로를 만들어야 되죠. 그죠? 공장만 져놓으면 어떻게 거기서 나오는 물건들을 팔아야 되는데 화물차가 싣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다 이제 쫙 이제 길을 냅니다. 그러면 공장을 만들어 놓고 길을 만들어 놓으면 화물차만 지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도 이제 승용차도 지나가고 이제 버스 지나다닌단 말이에요. 그 새 길이 생겼으니까. 그러다 보면 그 옆엔 또 관광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쉽게 오니까. 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놀이하고 움직이고 이런 과정들이 두뇌를 만들면 나중에는 그 두뇌를 다 쓰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 어느 미국에 있는 학교에서요. 1교시에는 무조건 운동을 하겠어. 1시간 동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운동하라 그러면 무조건 다 모여가지고 막 운동장 10바퀴 막 뛰게 하는 건 그거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은 운동을 하는 거야. 줄넘기 하고 10분 친구들은 줄넘기 하고 공 차고 10분들은 공 차고 농구 다 자기 하고 싶은 운동을 1시간 해. 그러고 나서 이제 2교시부터 이제 공부를 한 거야. 한 달 동안 하고 나서 보니까요. 수학 점수가 훨씬 높아진 거예요. 뇌를 찍어봤더니요. 수학 문제를 풀 때 운동하면서 만들어 놓은 시냅스를 수학 문제 풀 때 다 갖다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두뇌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고차원적인 사고를 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잘 살기 위해서 학습지 열심히 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제 처음 발견한 사람은 와일더 펜필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뇌를 수술하면서 뇌를 이제 보니까요. 뇌를 여기를 건드리면 손이 움직이고 여기를 건드리면 발이 움직이고 우리 두뇌는 신체 일부 어디론가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당연히 그렇겠죠. 보세요. 제가 여기 손가락을 까딱까딱 하면 이거 명령 어디서부터 온 걸까요? 이거 여기서부터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 되는 거예요. 어디서 신경 하나가 끊어져 있으면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게 다 연결되는 거죠. 이걸 이제 옛날에는 몰랐는 이거는 알았어도 이제 검증이 안 됐는데 이 사람이 뇌를 수술하면서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200명 정도를 날을 잡고 이제 꼼꼼하게 뇌를 찔러 본 거예요. 그랬더니요. 우리 뇌의 30%는 양손 쪽으로 연결돼 있는 거예요. 25%는 입과 혀 쪽으로 연결돼 있는 거예요. 15%는 양발로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두뇌의 70%의 운동 감각 영역들이
다 어디로 연결돼 있다? 손과 입과 발에 집중돼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몸의 단위 면적은 엉덩이가 제일 크지만 아무리 엉덩이를 움직여도 두뇌에는 자극이 간다 안 간다? 연결이 안 됐으니까 자극이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움직임과 놀이가 두뇌를 발달시킨다고 했을 때 그 움직임과 놀이는 뭐다? 손과 입과 발을 움직이는 것이지 엉덩이 앉아가지고 게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러고 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놀 때 보세요. 늘 입을 움직여요. 쩡알쩡알쩡 혼자 뭔 얘기들 하면서 놀아. 손 계속 바빠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잠깐 엄마가 안 보고 있으면 벌써 사라졌어. 없어졌어. 발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우리 아파트 사는 친구들은 아랫집에서 자꾸 층간소음 올라오니까 그만 뛰라 그래도요. 자꾸 뛰어요. 아이들은 뛰는 게 아니라 발이 부지런한 거예요. 그래서 매트를 깔고 실내화를 신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아랫집 피해는 안 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손과 입과 발을 움직이도록 하나님 만들어 놨다는 얘기는 그렇게 해야 두뇌 70%에서 영역에서 시냅스를 만들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스마트폰 보고 있을 때 어때요? 입을 움직여 안 움직여요? 엄마가 스마트폰 주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어떻게 달라는 소리야 지금? 조용히 하라고 입을 막는 거죠. 손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혹시 어떤 친구들 이 짓 하는 걸 손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안 돼, 이거 안 돼. 그 다음에 스마트폰 보고 있을 때 발을 움직이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상태는 쉽게 얘기하면 손과 입과 발을 묶어놓는 상태라는 걸 아셔야 돼요. 손과 입과 발이 묶이면 두뇌 70%가 셧다운, 두뇌 70%가 꺼지는 거예요. 불 꺼지듯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두뇌 70%가 잠궈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만약에 어떤 분이 옆집을 갔어요. 여러분이 옆집을 갔는데 옆집 엄마가요 애를 키우는데 입에다가는 청테이프를 해놨어. 청테이프를 쫙 붙여놨어. 입에다 말 못하게. 그리고 손을 묶어놨어. 발을 묶어놨어. 그래놓고 애를 키우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그 집을 가서 보고는 저 집은 참 양육 방식이 독특하구나 이러고 말까요 여러분? 조심스럽게 전화기를 들고 신고를 하겠죠. 저는 우리 여러분들을 신고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식당을 가봐도 어딜 가봐도 틈만 나면 나한테 스마트폰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준다는 얘기는 손과 입과 발을 묶어서 그 결정적 시기에 1층, 2층, 3층에 중요한 시냅스를 만들 기회를 차단시켜버리는 진짜 이게 아동학대라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도 산책하다가 이런 엄마를 봤습니다. 유모차를 타고 가는데요. 애가 막 울어요. 그걸 봤더니요. 엄마가 뭐 좀 스마트폰 쓸 일이 있었나 봐. 자기 이제 뭐 할 게 있었겠지. 문자를 보내거나. 애가 막 우는 거야. 보니까 빨리 하고는 얼른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는요. 산책을 나왔지만 나비를 보며 쭝얼거리고 꽃을 보며 쭝얼거리고 이러고 있을 아이가요. 이러고 손과 입과 발을 묶어놓은 채로 엄마만 산책을 하는 거. 엄마만. 이런 거 많이 봅니다 여러분. 이 친구 볼까요? 이 비싼 자동차에 앉아서 여러분 저 스마트 기기가 없다면 저 아이 지금 시끄러울까요? 조용할까요? 온 곳을 돌아다니면서 띠띠빵빵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별소리 다 하고 있겠죠. 근데 저 비싼 자동차를 의자 삼아서 저러고 있다는 얘기는 손과 입과 발을 묶어놓는 상태라는 것이에요. 저 상태는 두뇌의 70%의 발달을 막고 있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에게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만 좀 놀고 이 학습지 풀어라. 그만 좀 놀고 빨리 이 비디오 봐야지. 여러분 우리 두뇌는 그렇게 발달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충분히 손과 발과 입을 움직이면서 혼자 놀이하면서 움직이고 동생과 이야기하면서 움직이고 부모랑 움직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두뇌가 균형 있게 잘 발달되도록 디자인되어 있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우리가 각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쓰고 의도적으로 더 자녀들과 함께 밖에 나가서 움직이고 걷고 공놀이하고 이런 것들을 더 억지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고 자꾸 그거에 어렵다고 핑계대면서 스마트폰 게임에 우리가 있으면 두뇌는 점점 발달의 기회를 차단당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언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부모님들 자녀의 두뇌 발달에 있어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언어예요. 왜냐하면 언어는 가장 기본적으로 언어가 발달돼야만 학습을 할 수 있어요. 공부를 잘한다는 얘기는 학습 내용을 잘 이해한다는 건데 이거 다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를 못한다는 건 뭐예요? 언어가 발달이 안 돼 있다 이 뜻인 거예요. 그 다음에 언어는 다른 사람과 대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물론 다른 사람하고 말을 잘하려면 언어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남의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왕따도 당하고 사회성에도 문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뇌를 찍어보니까요, 혼자 생각하게 하면서 뇌를 찍었더니요, 뇌가 어디가 움직이냐면 말할 때 움직이는 뇌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한다는 얘기는 자기한테 말을 하는 과정하고 뇌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뇌에서는 다른 사람한테 말할 때랑 혼자 생각할 때랑 같은 뇌가 움직인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너 이렇게 생각이 없어. 생각 좀 하고 살아. 왜 생각이 없니? 왜 없다고요? 언어가 부족한 거예요. 언어 발달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부족하다, 생각이 없다 그러면 아, 우리 아이는 언어 발달을 시키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언어는 사고력에 너무 중요한 것이고 사회성에도 중요하고, 진짜 언어는 우리 두뇌 전반적인 영역을 확대시키는 데서 가장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런데 언어가 발달돼야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으니까 여러분 대답을 해보세요. 밥 잘 먹고 잠 잘 자면 말도 잘한다. 이거 맞는가요? 틀리는가요? 예, 이제 공부를 했는데도 아직 헷갈리시면 아직 곤란한데, 밥 잘 먹고 잠 잘 자면 머리 커진다고는 했지만 두뇌는 발달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언어가 발달되는 것은 밥 잘 먹고 잠 잘 자서 되는 게 아니라 뭘 하면 된다? 언어가 발달되려면 언어를 선택하고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고 경험할 때 발달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언어를 잘하려면 1차적으로 소리를 들어서 그 소리를 의미로 바꾸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책을 읽어줘라, 책을 읽어줘라 하는 얘기는 뭐냐면, 책 읽는 소리를 들으면 우리 두뇌는 그 소리를 어떻게 해요? 계속 의미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를 괴롭힐 수 있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때때로 엄마 아빠한테 불만이 생겨서 엄마 아빠를 좀 괴롭히고 싶다 이럴 때 있죠? 무조건 책을 들고 엄마한테 디미세요. 책을 들고 아빠한테 디미세요. 읽어주세요. 읽어주세요. 이게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를 괴롭히는 방법이야. 계속 그거 하세요. 저도 어렸을 때 엄청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엄청 괴롭힘 당했어요. 우리 딸이 막 제 자고 있으면 눈을 뒤집으면서 책 읽어달라고 들이댔어요. 그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옛날에 카세트 테이프에다가 제 목소리를 다 이제 책 읽어주면서 녹음을 해가지고 녹음기 틀어놓고, 아, 나 너무 졸려, 이거 들어! 그러면 애가, 아빠가 불쌍한지 책 펴놓고 아빠 읽어주는 소리를 녹음기로 들으면 책 읽고. 여러분, 근데 그것이 우리 아이의 언어를 발달시키는 데 너무 중요했어요. 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책을 읽어줘야 되는 거야. 책을 읽어주면 그게 뭐예요? 아이한테 뇌에서는 언어를 선택하고 경험하는 게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뽀로로 볼 때는 어떨까요? 뽀로로 볼 때. 자, 뽀로로 봅니다. 소리 들려요? 들려요? 맞아요? 듣죠? 문제는 들리는 것이 여기서 언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를 들면 쉽죠. 우리 친구들과 부모님들이 앉아서 이제 텔레비 봅니다. 영화를 본다고 해봅시다. 갑자기 영화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 그거 있죠, 애니메이션 그 저승 얘기 나오는 거. 예, 코코. 코코를 같이 봅니다. 이제 영어로 나와요. 영어로 소리가 나오는데 자막도 있죠. 그러면 우리는 영어로 나오는 소리 듣는 게 편하고 익숙해요? 자막 보는 게 편해요? 자막이 편하죠, 한글이. 그러니까 한글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이 똑같이 옆에 앉아서 또 영화를 본다고 해보세요. 같이 나랑 같이 봐요. 근데 이 사람은 자막이 편해, 한글 자막이 편해요, 영어 소리가 편해요? 그럼 우리 두뇌는 익숙하고 편한 걸 선택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냅스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영어 소리의 의미를 만드는 시냅스가 잘 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시냅스가 없으니까 만들어진 자막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미국 사람은 한글 자막에 대한 시냅스는 없고 영어 소리에 대한 시냅스가 있으니까 그게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같은 걸 하고 있는데 뇌에서는 같아요, 달라요? 한 사람은 시각, 눈을 통해서 글자를 보고 있고, 한 사람은 귀를 통해서 소리를 듣고 있잖아요. 뇌가 다르단 말이죠. 뽀로로를 볼 때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부모님이 뽀로로 볼 때는 뽀로로라는 소리가 다 어떤 소리예요? 다 아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안 봐도 무슨 얘기가 펼쳐지고 있는지 다 알아요. 소리만 들어. 왜? 시냅스가 있으니까. 근데 아이들은 아직 그 소리들이 자기한테 시냅스가 완전히 안 만들어져 있으니까
화면에 나오는 그림의 색깔과 움직임들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뇌가 소리보다는 화면에 그림을 잡아내느라고 소리를 차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의미로 안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책을 읽어줄 때랑 뽀로로 볼 때는 겉보기에는 똑같이 소리를 듣고 있지만 두뇌는 완전히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나라 사람과 미국 사람이 영화를 볼 때 두뇌가 다르듯이 언어 발달 안 되는 거예요. 선택과 경험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요, 소리를 의미로 바꾸는 언어라는 것은 상호 관계를 통해서 의미가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꾸 아이들에게 질문하고 답을 하라. 질문하고 답하라는 것은요, 아이들의 사고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 자체가 언어를, 소리를 의미로 바꾸는 과정이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뽀로로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뽀로로 보고 있다가 우리 아이가 뽀로로한테 궁금한 게 생겨서 질문을 합니다. 그럼 뽀로로가 대답해주고 갈까요? 걔 그냥 갈까요? 한 번도 내 질문에 대답을 한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뽀로로가 말하고 있을 때 우리 애가 딴짓하고 있으면 지 말 안 듣고 딴짓한다고 우리 아이한테 뽀로로 신경질 낼까 안 낼까요? 쟤는 신경질도 안 내요. 그럼 아이 입장에서 볼 때 나랑 뽀로로 관계 있어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그 소리값을 의미로 만드는 두뇌 활동이 일어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머니들은 또 착각을 합니다. 특히 일하시는 어머니들이 많이 착각하시는데, 직장 갔다 오면 아이는 이제 집에서 혼자 있으니까 쟁일 이제 뽀로로 보고 나서 엄마가 오면 또 뽀로로라는 얘기를 막 해요. 왜냐면 들어온 걸 말하게 돼 있으니까 들은 게 뽀로로밖에 없으니까 뽀로로 얘기 막 합니다. 그럼 엄마 입장에서 볼 때는 얘가 말이 트인 거예요. 말을 할 줄 아는 거예요. 너무 기뻐해. 뽀로로가 한글 다 가르친 거야. 우리말 다 가르친 거야.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소장님, 우리 애는요 뽀로로로 말을 다 배웠어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뽀로로로 말을 배운 애들은 특징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특징이 뭐냐면 상황과 맥락과 상관없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요즘 유치원, 어린이집에 이런 아이들 너무 많습니다. 초등학교 교실에 이런 친구들 너무 많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딱 시작하시면 선생님은 아이들 입장에서 볼 때는 선생님은 누구예요? 나의 선생님. 관계 있어 없어요? 선생님이 나랑 관계 있어 없어요? 관계 있잖아요. 관계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소리를 의미로 바꾸려고 집중해야 되는데 선생님 말씀을 딱 시작하면 지도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동시에. 걔가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자기가 뽀로로인 줄 아는 거예요. 뽀로로는 항상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방교육하러 이렇게 교실에 가보면요, 말을 할 수가 없어.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여기저기서 자기 얘기를 괜히 해. 괜히. 이런 아이들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많이 본 아이들이요, 유치원, 초등학교 와가지고 전형적으로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실에서 수업이 안 됩니다. 왜? 그건 언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소리값을 의미값으로 만드는 과정을 충분히 하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TV, 컴퓨터, 스마트폰에 노출이 많으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제 말이 맞는지 임상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서울 아산병원에서 연구한 건데 만 2세 아이들 1800명을 조사해 보니까요, TV나 스마트폰을 하루에 2시간, 3시간 보는 애들은요, 언어 지체 위험이 이렇게나 높게 나타났어요. 몇 살? 만 2세인데도 여러분. 그러면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되면요, 사실 겉보기엔 밥 잘 먹고 잠 잘 잤으니까 똑같아. 사람 같아. 근데요, 시냅스 모양 완전 달라지는 거. 왜? 선택과 경험이 달라지면 시냅스는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일본 도쿄대학의 연구를 보니까요, TV나 스마트폰 많이 보는 아이들의 두뇌를 관찰해 봤더니요, 이 아이들의 두뇌는요, 측디업이 발달이 안 되는 거예요. 측디업은 여기인데요, 이 측디업이라는 자리가 바로 언어를 만드는 자리예요. 우리가 말을 하고 있을 때 움직이는 곳이에요. 당연히 안 발달되죠. 왜? 선택을 안 했잖아요. 이거 읽고 있으면. 우리가 아이들에게요, 이런 말이에요. 너는 왜 사람이 말귀를 못 알아듣니? 사람이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 여러분, 이거 정말 뇌과학적으로 보면 무식한 소리인 거예요. 사람이라서 말귀를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시냅스가 있어야 말귀를 알아듣는 것이에요. 맨날 TV, 컴퓨터, 스마트폰 눈만 뜨면 이러고 살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언제 상호작용을 통한 언어를 언제 만들었냐고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 아이가 교실에 앉아있고 그런 아이가 학원에 앉아있으니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왔다 갔다 시간만 쓰는 것이지. 그런데 임상적으로 그게 나타나는 건 뭐예요? 우리 두뇌는 선택과 경험으로. 그래서 여러분, TV, 컴퓨터, 스마트폰을 멀리하지 않으면 사실상 언어 발달을 풍부하게 할 수 없고, 언어가 발달이 안 되면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발달을 잃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소리로 창조하셨습니다. 언어로. 빛이 있으라라는 언어가 우주 공간에 펼쳐지면서 우주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태초에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왜 만드셨다고 성경은 얘기하냐면 고린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교제케 하기 위해서 불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구원시킨 이유는 너랑 뭐 하고 싶다? 이야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언어가 안 되기 때문에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죠. 자, 이제 정리해 보면요, 세 가지를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 미디어와 거리를 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택트, 거리두기 이런 말 하는데, 이 거리두기는 사람과 거리를 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전염병을 막으려면 사람과 거리를 둬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두뇌를 잘 발달시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려면 미디어와 거리를 잘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이 거리를 미디어와 잘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거실에 TV가 있는 집은 이 TV를 가능한 한 침실로 옮기라는 거예요. 침실로 옮겨놓고 아이들의 생활 공간이 거실에서는요, TV 소리가 나지 않으면 시키지 않아도 배를 깔고 책을 읽게 돼 있어요. 사람이 책을 읽으려면 조건이 하나 있거든요. 그 조건이 뭔지 아세요? 심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심하지 않은 책. 근데 TV가 없으면요, 책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옮겨놓으시고, 우리 집은 옮겨놓고 싶은데 도저히 방에는 공간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요, 이렇게 텔레비전에다가 막 이렇게 보자기를 씌워놓으세요. 이 보자기는 저희가 이제 공급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사순절 기간에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여기 초등부 전도사님께 보내드릴게요. 도안을 보내드릴게요. 시안을. 그 집에 우리 초등부에서 이거를 다 출력을 해가지고요, 그냥 A4 용지 하나 출력해도 돼요. 그렇게 크게 할 필요 없이. 그래서 적어도 마지막 그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 여기다 TV에다가 딱 붙여놓는 거예요. 붙여놓고 일주일 동안 우리는 거리두기 하고, 언택트 미디어, 온택트 지저스예요. 구호가, 올해 구호는. 예수님과 온택트해서 살아보자. 예수님 붙일 건데, 그 캠페인하는 자료를 우리가 이제 관련된 교회들 다 보내주는데, 여기도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스마트폰 보관하는 가족 보관함을 꼭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손에 있기 때문에 이게 거리두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집에 딱 들어오면, 엄마든 아빠든 아이들이든 집에 딱 들어오면 스마트폰 손에서 떼서 보관 장소에 딱 두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을 살아내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들 특히 너무 스마트폰이 하고 싶으시면 애들을 빨리 재우세요. 빨리 재우시고 밤새 부부가 침대에 누워서 하셔도 돼요. 여러분 하셔도 돼. 부모님들은 어차피 여러분 인생은 끝났어요. 발달 단계상 두뇌가 더 시냅스를 별로 만들질 않아요. 하루 종일 게임해도 아빠는요, 그 뇌가 그 뇌예요. 근데 아이들의 뇌는요, 마치 찰흙으로 말하면, 왜 찰흙을 개봉을 딱 하고 나면 찰흙이 말랑말랑하니까 뭘 모양 만드는 게 되게 쉽죠. 근데 개봉해서 한 달 밖에다 둔 찰흙 가지고 물건 만들어 보려고 해보세요.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는 왜 스마트폰 하면서 왜 나만 못하고,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엄마 아빠는 지금 뇌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한 달 된 찰흙처럼 딱딱한 상태예요. 불쌍하신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의존해가지고 그거 사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다리 다치면은 이렇게 막 목발 의지하듯이 저렇게 쓰지만, 우리는 지금 말랑말랑한 찰흙 상태예요. 지금 좋은 시냅스를 많이 만들어야 될 상태인데, 이거 쳐다보고 있으면 오락실만 잔뜩 지어지는데. 그러니까 엄마 아빠 그냥 밤새 하든 말하든 그건 불쌍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우리는 잘 살아야 돼요. 보관함 잘 만드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시즌에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 스마트폰 가족 보관함 만들기를 가족이 같이 모여서 한번 해보세요. 이거 우리가 어린이집하고 캠페인 할 때 어린이집들에서 한 건데,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애기 사진도 붙여놓고 스마트폰 잠시만 안녕. 그래서 아이가 아빠가 퇴근하고 들어오면 막 달려가서 스마트폰 받아서 지가 보는 것이 아니라 저기다 딱 놓고, 아빠 나 잠들 때까지는 스마트폰 여기에 있어야 되고 아빠 눈빛은 저만 향해야 됩니다. 이거 해주는 거예요. 아이들 너무 좋아합니다.
이런 거 이제 만들어서 이런 거 하나 꾸며서 가족 스마트폰 보관을 한 곳에 딱 두시고 손에 움직이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가정에 이런 변화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스마트폰 프리 시간대를 꼭 만드세요. 스마트폰 프리 시간이면 뭐냐면 우리 가족의 식사 시간에는 누구도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다. 저녁 10시가 되면 누구도 스마트폰 사용하지 않는다. 잠들 때까지. 사실 우리 가정에서 많은 갈등이 뭐냐면 애는 12시가 됐는데도 스마트폰 보고 있고 엄마는 빨리 재우려고 하고, 이 갈등이 이제 사춘기 되면 심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부터 그런 일이 오기 전에 10시 되면 항상 모든 영상기 끄는 습관을 들이세요. 10시가 되면 엄마 얼굴 외에는 볼 게 없게 만들어 놓으세요. 엄마 얼굴 외에는 볼 게 없으면요, 잔소리 하지 않아도 들어가 자게 돼 있습니다. 엄마 얼굴 보고 있어 보세요. 하품이 그냥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12시까지 번쩍거리는 것들을 이렇게 틀고 있으면요, 뇌가 각성이 되기 때문에 이 수면 스위치가 꺼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리두기를 이런 식으로 잘 만들어서 하시라는 뜻이에요. 자, 두 번째, 온택트입니다. 이 온택트는 밸런스가 중요한데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이거예요. 원하는 만큼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우리 집에 있는 모든 미디어는 어떻게 사용한다? 원할 때 원하는 만큼 쓰는 도구가 아니라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쓰는 도구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엄마 나 심심한데 게임 좀 할게. 이건 뭐예요? 욕망이에요.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게임을, 그래 너 심심하고 할 것도 없는 대로 게임해. 엄마가 이렇게 해보세요. 아이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게임합니다. 언제 끌까요? 1시간 되면 1시간 했네 빨리 끄고 나가야지. 이거 될까요? 여러분 1시간 하고 끄면 누가 망할까요? 게임회사 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게임 회사들은 우리 아이가 로그인에 딱 들어가면 절대로 1시간 하고 나가도록 만들질 않습니다. 그럼 게임 회사 망하는 거예요. 나가지 않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 자리에 붙잡아 놓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지 실제로는. 그러니까 여러분 싸움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냐면 정해진 시간에 게임을 하면 시간이 되면 정해진 게 끝났기 때문에 스스로 끄고 나와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끄고 나와야 되는 것이지 저쪽에서는요 절대로 끄라고 소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야 되는 거야. 마치 우리 가정에서 방학이 되면 옛날에 우리 어른들 부모님들 하셨던 거죠. 방학생활 계획표 만들듯이 우리 가정에 미디어 사용 생활 계획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우리 사순절 기간이나 고난주간에 하루를 정해서 우리 집에 부모도 마찬가지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무슨 시간대에 무슨 미디어를 무슨 목적으로 쓴다라는 계획표를 다 만들어 놓으세요. 그래서 그 계획표에 따라서 오늘 수요일날 저녁 5시부터 6시까지 1시간 게임을 한다 이렇게 정해놨으면요, 그날만 그 시간에만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1시간이 되면 정해졌으니까 끝나는 거죠. 더 할 수 없고. 화요일날은 하면 돼요 안 돼요? 목요일날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리고 목요일날은 아예 게임 생각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왜? 오늘은 안 하는 날이거든. 근데 이 계획이 없으면요, 월요일날 눈 뜨자마자 오늘 게임해야 되는데 오늘 몇 시에 할 수 있을까? 화요일 오늘 게임해야 되는데 몇 시? 쟁일 게임 생각만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욕망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이런 말이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차라리 찔릴 때까지 해라. 찔릴 때까지. 욕망에는 찔릴 때까지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질릴 때까지 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만큼. 두 번째 너무 중요합니다. 이건 뭐냐면 기록장을 꼭 쓰게 하세요. 실천 기록장. 이게 뭐냐면 아이가 TV나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했으면 시작 시간 꼭 써야 돼요. 끝난 시간을 꼭 써야 돼요. 뭘 했는지를 써야 돼요. 왜? 이 시작 시간과 끝 시간을 써야 되려면 뭘 봐야 돼요? 시계를 봐야 돼요. 이게 니드예요. 시계를 보면서 필요한 걸 필요한 만큼 하는 훈련을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양식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캡처했다가 이거 하나 만드세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날짜 쓰고 미디어 쓰고 시작 시간 쓰고 한랭글 쓰고 종료 시간 쓰고 얼마큼, 이거를 매일 기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뇌 안에서 미디어는 필요한 것을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사용하는 도구다, 이런 것들이 형성이 돼서 훈련을 시키는 방법인 것입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보면 이 세 번째 건 이거예요. 시간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하라는 거예요. 시간관리 프로그램이라는 것은요, 그 1시간 하기로 정해지면 아이가 지켜야 되는데 피자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쓰라는 거예요.
PC에 컴퓨터에는 마마이라는 걸 제가 추천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깔면요 1시간 약속한 시간 딱 지나면 컴퓨터가 알아서 꺼져요. 그러니까 엄마 더 할래 필요가 없어. 너 1시간 됐는데 왜 안 끄니? 필요가 없어. 꺼졌는데 뭐 어떡할 거야 컴퓨터가.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도록 도와주는 도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인강 듣는다고 들어가서 아이들이요 인강을 크게 틀어놓는데요 거실에 있는 엄마 들으라고. 그 자기 딴 사이트에서 놀려고. 근데요 이 프로그램을 깔아놓으면요 인강이 딱 시작되면요 다른 사이트로 넘어가지질 않아. 컴퓨터가 다 막아놓고. 그래서 이제 저걸 깔아놓으면 아이들이 인강을 굳이 안 들으려고 그래. 부작용이 있긴 있어요. 예, 딴짓을 못하니까. 자 이런 거고요. 스마트폰을 쓰는 자녀가 있다. 여러분 초등학교 아이들은 아직 스마트폰 안 쓰는 게 좋습니다. 그 스마트폰이 손에서 절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안 쓰면 좋은데 어쩔 수 없이 줬다 그러면요 이걸 반드시 깔아놔야 돼요. 구글을 쓰시는 분들은 패밀리 링크라는 것이 구글에서 만든 프로그램이고요. 아이폰 사용자들은 스크린 타임이 아이폰에서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부모들과 자녀들이 같이 쓰도록. 이거는 뭐냐면요 이걸 깔아놓으면 부모 폰에서 자녀 폰을 제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스마트폰 쓴다 약속을 했으면 잘 안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엄마 폰에다가 세팅을 하는 거야. 너 수요일 날은 1시간만 스마트폰 이때 쓰는 거야. 딱 세팅해 놓으면 그때만 데이터 접속이 딱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튜브를 금요일만 보기로 했다. 나머지는 유튜브 안 본다. 유튜브를 엄마 폰에다 유튜브를 딱 제한해 놓으면 유튜브가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약속한 걸 지켜내기 위해서 회사에서 프로그램을 도와주는 거 부모들을. 이거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이와 부모가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싸우지 않도록 하는 장치들. 이게 지혜롭게 사용하는 3가지 방법이에요. 마지막에 이제 컨택트. 밀접 접촉. 자, 전염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밀접 접촉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는 다 어디로 왔어요? 가정에 왔죠. 가족과 밀접 접촉하라는 소리예요. 미디어 중독을 예방하는 최고의 백신은 결국 부모입니다.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 간에 사랑하고 신뢰하고 좋은 관계를 만들면 친구들 사이에 우리 아이들이 친구들과 왕따를 당하고 이런 일 없습니다. 부모랑 관계가 좋은 아이들은요 그 모든 걸 다 극복할 수 있어요. 여기 백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이제 많이 강조하지만 가족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하면 좋겠어요. 이 예배하라는 것은요 교회에서 하는 거랑 좀 달라요. 좀 쉽게 하세요. 가정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거냐면 같이 모여서 노래를 좀 부르는 거예요. 찬양을 소리내서 찬양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같이 모여서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돌아가면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소리내서 말씀을 읽으면요 두뇌가 엄청 많이 깨어납니다. 두뇌 발달에 제일 좋은 방법이요 낭독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낭독을 합니다.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라는 그 묵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는 하가다라고 해서 소리내어서 읊다 이런 뜻이에요. 소리내어 읊조리는 것이 하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소리내 읽도록 돼 있어요. 가족이 앉아서 읽는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서로 축복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기도를 말씀과 읽었으면 읽은 말씀 중에서 좋은 말씀을 상대방에게 선포해 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 4장 4절을 읽었다. 그러면 축복해 주는 거야. 우리 아빠가 많이 피곤하시고 일 때문에 지쳐 계시는데 항상 기쁨의 영이 아빠를 충만케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주는 거야 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말씀이라 위력이 있습니다. 이런 가정 예배를 찬양하고 소리내 읽고 같이 서로 축복해주고 이렇게 간단하게 매일매일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이사야서 51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이루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여러분 대한민국 가정을 어떤 사람이 진단했는데 대한민국 가정은 사랑과 돌봄의 공동체가 아니라 대학 입학 프로젝트 공동체라 이런 말을 했어요. 야, 너 이런 대학 나오면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대학 나오려면 있잖아 과자고를 가야 돼. 과자고 아니? 과학고 자사고를 말하는 거야. 과자고는 그냥 가는 게 아니야. 중학교 성적이 중요해.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성적이 평생을 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반드시 이 유치원에 가야 돼. 유치원 때부터 대학 입학 프로젝트 공동체라고 있죠. 이게 우리 가정의 현실이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 가정은 광야다. 그 가정은 사막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 가정이
에덴이 되기 원한다. 나는 너희 가정이 여호와의 동산이 되기 원한다. 하늘 아버지와 아담 아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노래하는 장소, 그것이 너희 가정이 되기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 이 온택트 시대 가정에 머물러 있으면서 학습 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학력 격차 상관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모여서 가정에서 부모랑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학교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공간이고 시간입니다. 그리고 같이 성경을 읽고 예배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은 하나님 주신 조류의 기회입니다. 가정 안에서부터 언택트, 거리를 둘 걸 거리를 두고 온택트 할 때는 정말 지혜롭게 계획을 따라서 잘 사용하는 훈련을 하고, 대신 가족과 친밀감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같이 가정 예배도 드리고, 이러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살아내는 우리 친구들과 부모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두 번째 강의, 우리 부모님들과 친구들 잘 들으셨나요? 오늘 강의로 수고해 주신,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귀한 강의해 주신 우리 권장희 소장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들은 특강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목적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미디어를 절제하고, 미디어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무분별했던 나의 절제력을 이제는 주님께서 다 통제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읽기를 기뻐하고 내 입술로 하나님을 높이며 그렇게 예쁜 언어를 사용하고 부모님과도 잘 소통하는 그런 친구로, 그런 어린이로 저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택트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아가며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 미디어를 우리 손에서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강의를 들은 우리 모든 친구들과 부모님들, 먼저 하나님의 미디어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을 입술로 높여드리는 그런 모든 가족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온전히 이 미디어 시대를 이겨나가며 그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이제는 자녀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겨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모범이 되는 행동을 하며 옳은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함께 기도하고 자녀들과 함께 큐티하며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범이 되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부모님들도 결단하고 우리 친구들도 이제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함께 부모님들과 함께 말씀을 읽고 듣고 가정 예배 드리는 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과 친구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강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미디어 시대에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온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목소리, 찬양의 목소리가 하나님을 점점 커져가게 하시고 함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그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며 서로를 축복하는 그 메시지가 점점 퍼져나아갈 수 있도록 각 가정 가운데 주께서 이 시간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1, 2강을 통하여서 우리 미디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가르쳐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배운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낭독하고 찬양하며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그 입술로 서로를 축복하는 그 언어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그 교제하심과 서로에게 사랑을 전하는 그 삶을 잘 살아나가는 우리의 모든 어린이들과 우리 부모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각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마련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